안녕하세요. KBS 스포츠 예술가학원 학생 여러분. 6주차 생활체육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이게 핵심적인 3요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 스포츠 시설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프로그램은 누가 만드나요? 주로 지도자들이 만들죠. 그런데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어디 스포츠 센터를 지었어요. 어디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뭐 구립 스포츠 센터를 지었어요, 새로. 그러면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수영 지도자, 헬스 지도자, 뭐 스쿼시장 지도자, 요가 지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할 텐데 거기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지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행정 업무도 봐야 돼요. 그러면 새로 그런데 오픈해서 들어가려면은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거의 1년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러면은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 거기에 팀장급으로 들어가려면은 윗설 뭐 1년 프로그램을 다 짜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래가지고 초보자부터 초보자 반, 중급자 반, 상급자 반 그 프로그램 또 어린이 반 프로그램, 뭐 주부 반 프로그램, 직장인 반 프로그램, 노인 반 프로그램, 뭐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다 1년치를 짜야 돼요. 그렇죠? 뭐 딱 1년치가 아니더라도 초급, 중급, 상급, 연수반 뭐 그래서 수준별로 그것도 다 짜야 되고요. 그 시간 그거를 어느 정도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서 다음 단계로 갈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또 그냥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밑에 직원에서는 뭐 그냥 지도 프로그램만 짤 수도 있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하여튼 그 뭐 공무원들도 프로그램 생활체육 시설에 들어갈 프로그램들을 또 알아야 되고요.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지도자 중에 경력이 쌓여서 위에 관리자가 됐을 때도 팀장급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프로그램을 더 잘 알아야 되고요. 예, 이렇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되게 수준이 다양하다. 예, 그러게고 그 수준이 다양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현장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한 내용들인데 이게 뭐 실제로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스포츠 센터 실습 이럴 때 좀 하면 좋은데 또 요새는 또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스케줄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운영 계획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계획표를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그냥 뭐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한테 어느 대상한테 무엇을 목적으로 어, 각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고 그럼 목표를 딱 어떤 대상한테 무엇을 가르칠 목적 목표 뭐 이런 거죠. 그럼 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수영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목적은 가정 주부분 성인들의 경우에는 건강 증진 뭐 이런 게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기술로는 뭐 무슨 뭐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어떤 이런 기술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유형 중에서도 발차기 기술이 될 수 있고 팔젓기 기술이 될 수 있고 호흡도 될 수 있고 다 엮어는 컨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쭉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운영 계획도 짜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 동기,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참여하고 또 그걸 어떻게 방법을 또 지도해야 되고 또 시설이나 참가자들은 여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아니죠. 그 고객, 지도를 받을 사람이
제대로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또 지도를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는 거죠. 또 시설이 어떤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수영장으로 따지면 야외 풀장에서 할 건지 어린이 풀장인지 성인 풀장에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물은 차가운지 뭐 따뜻한지 뭐 샤워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짜야 돼요. 그러면 동선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체적인 개요, 내용, 진행 방법,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서 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가장 먼저 목표부터 대상, 전체적인 개요 뭐 해가지고 마지막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이제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무턱대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죠. 뭐 남의 거를 무조건 갖다 뺏겨다 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변형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그냥 똑같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해서 발전시켜야 되죠. 그리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성.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계속 반성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스타일의 이제 스포츠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별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프로그램 특징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프로그램에 그 특징을 반영해야겠죠. 자, 그럼 유아 스포츠 프로그램,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을 하면 유아기의 어린이들은 인지적인 특징이 또 있죠. 인지적인 건 머리, 지능 수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집중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아직 어린애들,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애들 더 밑에 5살 뭐 그 밑에 애들 그리고 뭔가 계속 궁금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집단 행동을 아직 잘 이해는 못하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게임할 때 여러 명이 게임을 하는데 룰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룰이야. 룰이 뭐예요? 그걸 왜 지켜야 돼요? 뭐 애들은 그런 식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국에는 애들이 어린아이들 어른들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애들은 성장 과정에 어떤 성장 그 발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맞는 그 수준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거는 남녀 간의 관심 차이가 이제 아직 그 큰 차이는 아직은 없고요. 남녀 칠세 부동석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됐을 때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고 남녀 구분이 잘 없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비슷해요. 남녀 애들이. 민감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죠. 타인에 대한 생각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쟤는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대집단보다는 소집단 조금 한두 명 뭐 이렇게 조금만 세 명 뭐 이렇게 어른들의 감정 표현에 민감하고요. 어른들 왜냐면 무섭죠 어른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 좀 잘못하면은 애들이 경기합니다. 네. 그래서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개인주의 끌
개인적인 주의를 끌려고 칭찬받고, 왜냐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애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자기가 더 인정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지가 돌출 행동들을 한다. 그런 것들은 제가 왜 저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관심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은 그 발달하는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음, 20대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잘 이해를 못하죠. 뭐 만약에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지속적으로 지켜봤다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대개 20대에서는 자기가 성장한 거 그런 것 정도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배우고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좀 더 깨우쳐야 어린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또 유아기의 신체적인 특징은 뭐 시끄럽고 항상 활동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모방하기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대근 발달이 현저하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운동 기능은 아직 안 돼 있어요. 뭐 줄넘기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이렇게 한 발 뛰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밖에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발달이 뭐 공 던지기, 공 받기 뭐 이런 거 공은 던질 줄 알아도 받을 줄 모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런 신체적으로 잘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의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스포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유의할 점은 유아의 어떤 자주성, 창조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해야 되고요.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그리고 활동 중심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그대로 해, 따라해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다양한 동작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발달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의 기본 원리를 왜 수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게 너무 설명해주면 안 돼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집단 협동이 필요한 신체 활동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동작 기본 원리를 막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원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롭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구르기, 뛰기, 한 발 뛰기, 뒤로 뛰기,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 뭐 오르기, 내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같이 참여한다. 그다음에 승리, 패배 경험을 제공해주고 이후에 이제 서로 간단한 또 너무 누구 뭐 칭찬하고 막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해줘야 돼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는 것, 놀이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애들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면에서 배려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도하는 게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큰일 납니다. 애들은. 예. 그 어린애들 약한 다 피부도 약하고 뼈도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다쳐요. 그다음에 아동기의 어떤 인지적인 이제 아동이에요, 아동. 예, 유아기에서 이제 유아기에서 아동으로 갑니다. 아동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빠른 애들은 이제 유치원 말기 뭐 7살 뭐 이럴 때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8살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그래서 얘네들은 어, 주의력이 짧고 신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호감을 많이 느끼고 아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개인적인 아이디어 표현을 잘하고 팀워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유아기 때 유치원 애들 뭐 5살 뭐 이런 애들은 잘 5살, 6살 이런 애들은 팀워크를 잘 몰라요. 개인적이지만 이제는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조금씩 팀워크를 생각합니다. 다른 애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근데 고학년에 갔을 때는 조금 다르죠.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은 짧긴 하지만 그래도 길어진다. 지적인 호기심이 강하다. 창의력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뭔가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못해요. 우기죠, 우겨 아주 그냥.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지만 관심 범위가 적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의 정서적인 특징, 저학년, 저학년 애들은 관심 영역에서 이제 성 차이가 없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돼야죠. 그래도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요즘에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성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아, 그다음에 자아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집단 활동을 좋아하고요. 어른의 기분에 민감하고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무모하고 거친 행동을 즐긴다. 개인주의를 추구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전공해서 유아체육을 한다거나 학교에 방과 후나 이런 체육 지도를 하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또 주로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지도자 우리 구기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할 수 있고요. 고학년으로 가고 축구 같은 건 저학년 때부터 하기 때문에 축구 지도자가 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정서적인 특징은 모험심과 경쟁심이 강하고요. 애들 뭐 그냥 무모하게 달려들죠.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자기네 끼리끼리 노는 게 이제 많이 발생하죠. 운동 기능이나 체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애들 운동 잘하고 힘센 애들이 짱 먹죠. 그 중에서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결정에 따르며 어른의 의견보다는 동료 의견을 중시한다. 이제 고학년일 때 그런 거예요. 친구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어른의 의견 상당히 따르죠. 여기서 이제 중학교 가서 청소년기 갔을 때는 이제 동료의 눈치를 많이 보고 거기에 의견을 따르죠. 그렇지만 어, 착한 애들 아직 고학년 조금 빠른 애들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청소년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냥 좀 느린 애들은 느리거나 보통 애들은 좀 그래도 어른 의견을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들을 때다. 이제 고학년이라면은 4, 5, 6학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6학년 마지막 쪽에 가면 동료 쪽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고학년이 4학년 때는 좀 더 어른의 의견을 아직까지는 잘 듣는 쪽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특징,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직 어리죠. 시끄럽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애들 뭐 끊이지 않게 계속 머무르고 남자애들이 주로 그렇죠. 상상력이 풍부하고 주의 집중이 잘 안 되죠. 대근 대근이 이제 좀 더 발달하고 게임 기능은 발달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리듬감, 그리고 뭐 갑자기 피곤해지고 곧 회복이 되고 잠깐만 눈 붙이고 일어나고 뭐 갑자기 기분이 확 달라지면 또 완전히 좋아졌다가 확 또 망가졌다 막 이런 애들. 그렇지만 금방 조금만 자고 일어나도 뭐 체력이 금방 회복됩니다, 애들. 손, 눈의 협응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요. 지각 능력이 성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스포츠를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예요. 스포츠라는 뭐 게임, 신체 활동을 통한 게임 같은 것들을 하는 거는 유치원 때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슬슬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학년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성장, 막 쭉 성장을 하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협응 능력, 신체 지배 능력이 발달하고 자세 잘못 못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때 이제 성장이 되면서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되죠. 근육이 발달하고요. 신체의 성장이 이제 완만해서 소근 운동이 발달이 현저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소근 운동을 이용하는 기능은 이제 여자가 좀 우월하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신장 체중이 발달이 앞서죠. 여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여자애들이 많이 커요. 남자애들은 주로 6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가서 많이 크죠. 조금 늦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크고요. 하지만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거의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동기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을 유의할 점, 초등학생들의 유의할 점은 바람직한 운동 기능 습득하고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호기심과 모험심이 요구되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애들 좀
들고 뛰게 해서 체력이 소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신체 발달이 좀 잘 되죠. 놀이 및 운동 기능 수행을 통해서 아동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신체 발달을 하면서 하나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뭐 요때 뭐 애들 줄넘기도 해가지고 잘하게 되고요. 뭐 자전거도 타면서 좀 성취감도 느끼고요. 또 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나 줄넘기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른 요 사이 배드민턴 뭐 이런 거에서 공 맞추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라켓 게임 같은 거 해도 좋고요. 아동은 조심성이 적고 신체 활동이 활발하므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애들 조심성이 없어요. 애들 그냥 무작정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 집단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실시해야 됩니다. 성별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아동 때 이제 어,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되면서 이제 성별 구분이 됩니다. 6학년 때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고요. 저학년 때는 이제 지도자의 칭찬을 바라기 때문에 칭찬 격려가 아이들 되게 중요해요. 잘했어!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있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도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욕구와 동료를 즐겁게 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그렇게 하면서 동료들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까부는 거예요. 여기서 까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아예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동기를 유발해서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이게 하고 뭘 잘하는 거 잘했다고 하는 거 못하는 애들 나오게 해서 시범 보이면 안 됩니다. 게임, 무용 등 문제 해결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일이 집단적으로 수행될 경우 동료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는 이제 동료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겨우 성공하는 아이들한테는 꾸준히 노력하면 좋다. 많이 좋아졌다.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못하는 겨우겨우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야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면박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그냥 의욕 상실 싫어합니다. 운동 능력이 좋은 아동한테 과제 수행되어진 방법을 이제 칭찬해 줘야 돼요. 방금 했던 거 아주 좋았어. 그거 잘하는 거. 그러면 애들은 뭐 의기양양해지고 더 까불면서 더 잘해요. 칭찬이 최고의 약입니다. 애들은 정말 칭찬해 줄수록 사소한 것도 잘 찾아내서 계속 칭찬해 주면 못하는 애들도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애들은 선생님의 칭찬은 애들은 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중학교 애들 살벌한 애들이에요. 얘네들 프로그램에 이제 신체 각 부위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청소년 남자 애들이 그런 거 그렇죠. 여자 애들도 그렇긴 하고요. 여자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많이들 성장을 하죠. 그다음에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이제는 얘네들은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중학교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뭐냐면은 무서운 게 없어요, 얘네는. 예.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어른 이제 뭐 거의 어른하고 이제 동격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수준이 떨어지죠. 몸이나 이런 건 다 발달을 했고 이제 자기가 하여튼 집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눌려있던 게 터지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 아,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부모님은 이제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반항심이 생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감정적인 거죠. 얘네들은 스포츠 활동에 이제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스포츠 활동 다 할 수 있어요. 중학생 되면은. 그래서 종목별로 스포츠를 경험하는 게 좋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냥 즐겁게 하면서 스포츠 룰 같은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청소년기 스포츠 프로그램의 기능은 건전한 여가 선용의 어떤 그런 거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요. 못 해본 경험을 보충해주고요. 열등감의 약점에 보상해주고요. 영어를 못하는데 운동은 잘해. 그렇죠? 그런 애들 많죠. 공부는 잘 못하는데 운동은 잘해. 열등감. 예. 수업에서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를 체육 수업 속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충동을 해소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뭔가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뭐 배구를 하면 빵빵 때리고 배드민턴 빵빵 하고 공 빵빵 차고 이렇게 공격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있죠. 그리고 현실을 이제 일시적인 탈피를 하는 거죠. 공부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부의 스트레스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동심으로 복귀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에 과묵하게 선생님 이론 수업 듣다가 오면은 까불까불 체육 시간에는 뛰어놀고 뭐 운동하면서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뭐 방과 후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농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거 많이 탁구, 축구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마구 뛰어놀면서 즐겁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거,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 의식을 부여하고 같이 음,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인 존재 의식을 부여받고 사회 적응 및 태도를 형성하죠.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스포츠를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대부분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회 적응, 태도를 같이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뭔가를 태도를 형성하죠. 그다음에 성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인 프로그램. 성인들은 이제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 지역 사회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이 진행이 되고요. 생활체육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체력 및 건강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및 긴장 해소가 중요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로 뭐 차 운전하고 직장에서 맨날 앉아 있고 또 상사로부터 아니면 동료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 요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축구하고 뭐 이러면은 그 공에 집중하고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돼야죠. 왜냐면은 성인들의 여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생활체육은 여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돼야 돼요. 그래서 어, 생활체육 프로그램 안에서 성인들한테 어, 운동하고 즐거우려고 왔는데 거기서 자꾸 욕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지도자가 자꾸 구박을 해요. 예? 회원들한테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여가 프로그램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인기에 적합한 스포츠 프로그램. 그래서 성인기에 방치하면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연령 증가와 함께 체력이 저하됩니다. 배가 나오고 허리가 아프고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고혈압이 오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돼요. 성인들 방치해두면 안 돼요. 운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한 체력 보강 운동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지 않고 이제 아, 뭔가 피로감을 느낄 때 뭐랄까요? 중지 피로감은 뭐죠? 갑자기 이게 모르겠네.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해서 피로감을 오히려 건강하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더 피로감을 덜 느낀다. 그럼 매일 단시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실천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 운동을. 그리고 대체로 고령이 됨에 따라서 체력이 이제 개인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나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게 성인이 20대도 성인이고요. 그렇죠? 30대도 성인이고요. 뭐 40대도 성인이고요. 이거 거기에 맞춰서 잘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20, 30대인데도 운동을 워낙 안 했었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인 사람들도 있고요. 4, 50대 막 가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 체육, 노인 스포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건강 증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지, 막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되어 가잖아요. 유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사회적인 이게 고립감, 고독감 이게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이들은 노인은 뭐 그렇게 회사 생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퇴임했던가 회사를 다녀도 고위층에 있기 때문에 뭐 사회 그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고독감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되고 건강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쪽에다가 더 큰 방점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노인체육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 부적응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리고 자꾸 몸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족 관계나 주변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좀 소심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흥미가 감퇴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감소됩니다. 신체적으로 되게 문제가 발생하고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독감, 질투심,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리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지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리고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계속 옛날 얘기만 하죠. 어, 그다음에 노인 스포츠 프로그램 준비할 때 유의점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 동료, 이웃과 관계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적이나 성과를 올렸을 때 되게 그거를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올렸을 때 되게 칭찬 잘 해줘야 되고요. 노인들은 애가 되니까 건강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피로 회복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애들은 금방 지치고만 또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인층은 금방 지치는데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건강 유지하면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운동 형태별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운동, 투기 프로그램, 대인 운동, 집단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야외 활동, 긴장 해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조합하면 되게 좋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은 운동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고 수영 이런 거 개인 운동인데 개인 운동이지만 또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같이 놀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혼자 하지만 같이 할 수도 있게 프로그램화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나 프로그램의 계획, 철학,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수업 시간에 다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로 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가부터 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이 너무 이제 짧게 끝난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6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